바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대기업들이 쪼개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존슨앤존슨, 제너럴 일렉트릭, 그리고 도시바, 이 회사들 모두가 회사를 사업부별로 쪼갠다고 발표했죠. 일단 존슨앤존슨의 경우 소비자 건강 부문 그리고 제약 부문을 쪼개서 2개의 상장사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제너럴 일렉트릭의 경우에는 헬스케어와 에너지 그리고 항공 엔진 회사들로 쪼개서 상장사를 3개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시바의 경우 인프라, 전력 반도체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총 3개 회사로 2024년까지 쪼갤 계획입니다. 그리고 GE를 쪼개려는 투자자는 바로 서드포인트인데요. 주요 글로벌 대기업들을 쪼개려는 시도를 이어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쉘이 있는데요. 글로벌 석유 3대자 중 하나죠. 서드포인트가 주주로 들어와서 회사를 석유 사업과 신재생 LNG 사업 둘로 쪼개서 운영하라고 압박 중입니다. 석유 사업부는 돈 벌어서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돌려주고 신재생 LNG 사업부는 친환경 에너지에 투자하는데 각각 중점을 달리 둬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쉘은 안 그래도 본국인 네덜란드 법원의 명령을 받고 친환경 노선으로 갈아타는 중이죠. 석유 회사가 10년 내에 탄소 배출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해야 하는 목표를 갖고 운영할 바에야 차라리 회사를 쪼개는 게 낫다는 주장입니다. 이를 위해서 서드포인트는 올 봄부터 쉘 주식을 매입해 왔는데요. 현재 탑 30 주주 목록까지는 올라갔으나 쉘이 시가총액 200조 원 수준의 거대한 회사이다 보니 지분율이 고작 0.4% 수준이긴 합니다. 다만 같은 전략으로 글로벌 석유 1대장인 엑소모빌 이사회를 점령하고 ESG 경영하라고 압박 중인 엔진 넘버원이라는 신생 행동주의 투자자의 사례를 보면 꼴랑 0.02%의 지분만 갖고도 이사회를 장악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 정도로 오래되고 거대한 회사의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타 투자자들을 한편으로 끌어들이는 여론몰이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다만 현재 석유 회사들에 대한 짱짱맨 투자자들 간의 의견이 갈리는 중인데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세상으로 나아가는 데 모두 동의하지만 최대한 빨리 회사를 쪼개야 한다는 의견과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투자자들 마인드가 너무 급진적이다라는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유가가 80불을 넘기고 치솟은 이유 중 하나가 석유 회사들이 ESG 때문에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석유 회사들이 유전에 신규 투자를 못해서 생산이 수요를 못 쫓아간다는 점이죠. 금융시장의 과도한 ESG 테마가 시장을 교란시킨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모펀드 업계 대장인 블랙스톤도 이에 대해 한마디 했는데요. ESG 신경 쓰는 건 좋은데 너무 과도하다. 현재 기준으로는 멀쩡한 회사들이 돈 빌리기가 너무 힘들지 않냐라는 발언입니다. 물론 블랙스톤의 경우에는 석유 회사들에도 투자를 해놨기도 하고 이 발언을 한 곳이 산유국인 사우디에서 열린 포럼이었다는 건 감안을 해야겠죠. 블랙록 회장조차도 한마디 거들었는데요. 오늘까진 석유 세상 그리고 내일부터는 바로 친환경 세상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라는 식입니다. 심지어 블랙록 회장은 ESG 경영을 안 하는 회사들에게는 투자를 아예 안 하겠다는 스탠스의 투자자이기에 의외의 발언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1위 식품회사인 네슬레도 서드포인트의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2017년부터 주주로 등장해서 돈 안 되는 기존 사업들을 다 쳐내고 건강식품 분야에만 집중하라고 네슬레 경영진을 압박해왔습니다. 이에 북미 1등이었던 네슬레 생수 사업부도 돈 안 되는 일반 생수 브랜드들을 다 정리하고 고마진 글로벌 브랜드들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슬레는 사실 10년째 건강식품 부문 자회사를 운영 중입니다. 3년 전에는 아예 헬스케어 기업 출신의 현 CEO를 데려와서 사업 부문 재정비를 시작했습니다. 소비자들이 건강과 자연식품을 찾는 트렌드라 과거 영광을 가져다 줬던 초콜릿 가공식품 말고 새 먹거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건강보충제 회사를 인수하고 비타민 구독 서비스 출시에 이어 작년에는 역류와 알러지를 감소시키는 식품을 만드는 기업에 소수 지분을 투자했죠. 동물성 햄 브랜드도 매각을 하고 식물성 대체육 브랜드를 출시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아예 의사 처방이 필요 없는 건강식품과 약품 개발에도 몰두 중인데요. 작년에는 아예 땅콩 알러지 약 제조사인 에이뮨을 3조 원을 주고 인수했습니다. 전 세계 2.4억 명이 음식 알러지로 고생 중이고 환자 수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땅콩 알러지는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종류의 알러지입니다. 에이뮨은 땅콩 가루 섞인 약을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일단 알러지 반응이 안 올 정도의 약만 복용을 해서 몸에 익숙하게 한 후 이후에 점차 양을 늘려가면서 알러지 내성을 기르는 방식입니다. 땅콩 알러지 대응약 중에서는 미 식약청에서 처음으로 승인받은 제품인데요. 월 100만원 수준의 후덜덜한 가격이지만 땅콩 알러지 환자들에겐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잘만 자리 잡으면 네슬레에겐 또 다른 캐시카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에 소비자들이 건강을 더 신경 쓰면서 영양식품과 식사 대체용 식품 그리고 보충제에 대한 판매가 늘었는데요. 올해에는 비타민을 만들어 파는 회사 바운티풀도 인수했습니다.
바운티풀은 비타민 등의 각종 영양제를 팔아서 연매출 2조 원 정도 내는 회사인데요. 주요 브랜드로는 솔과 네이처스 바운티 등이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에 영양제 먹고 면역력 높이려는 소비자 수요가 올라간 적을 봤죠. 참고로 바운티풀을 인수해서 일단 아시아와 남미로 판매 지역을 확장하려고 하는데요. 네슬레의 경우에는 스타벅스 커피 유통권도 사서 비슷하게 미국에서 글로벌로 지역 확장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바운티풀은 이커머스 비중도 현재 20%밖에 안 되는 회사라 앞으로 마진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많죠. 그리고 또 하나의 대표적인 회사로 한때 가전의 왕인 소니가 있습니다. 다만 소니는 다양한 사업부를 동시에 운영하면서도 회사가 너무 잘 성장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미래 사업을 반도체, 콘텐츠, 금융 이 세 개의 축을 바탕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입니다. 현재 소니의 탑2 사업축은 하드웨어와 엔터테인먼트인데요. 하드웨어 중에 특히 이미지 센서의 경우 세계 1위의 점유율이고 음악의 경우에는 세계 3대 음반사이기도 하죠. 여기에 수익 안정성도 높고 기존 사업부들과 시너지가 나는 금융 사업을 더해서 기둥 3개를 만들겠다는 의미인데요. 소니는 금융 자회사인 소니 파이낸셜을 통해 인터넷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사업을 운영해 왔는데요. 일본 내수 중심이라 수익이 안정적입니다. 사실 금융사업부는 소니 입장에서 한때 내놓았던 자식인데요. 아직 전자제품 위주였던 2007년에 비핵심 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분사 상장했었습니다. 다만 2010년대에 소니의 전자제품 경쟁력이 하락하면서 위기가 왔는데 이 시기에도 금융사업부는 꾸준한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었었죠. 이 때문에 작년 9월에 소니 파이낸셜의 자녀 지분을 다시 사들여서 상장 폐지, 완전 자회사화 시켜버렸습니다. 최근에 애플도 신용카드 사업에 진출하는 등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모두 금융 영역으로 확장 중인데요. 소니도 이미 하드웨어와 콘텐츠를 많이 깔아둔 상황이라 소비자 접점과 데이터가 확보가 되었으니 금융사업을 갖다 얹기에도 좋은 판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용 이미지 센서에서 흘러들어오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동차 보험을 만드는 시기겠죠. 물론 소니 주주인 서드포인트는 이 결정에 반대했는데요. 예전부터 문어발식 경영하지 말라면서 비핵심 회사 분리 매각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결이 다른 사업부 3개를 합쳐서 들고 있지 말고 각 사업부를 분사시켜서 팔면 기업 가치가 더 높아진다는 주장이죠. 특히 소니에게는 미래 먹거리인 이미지 센서를 분사하고 소니 파이낸셜을 매각을 하라고 요구 중이었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대기업들의 분할 사례에 대해 신사를 달라보았는데요. 한국 대기업에서도 기업 분할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중이죠. SK텔레콤의 경우도 최근 통신사업하는 회사인 SK텔레콤과 반도체 ICT 분야의 투자 회사인 SK스퀘어라는 신규 법인으로 기업 분할을 했죠. LG화학의 경우에도 석유화학 회사인 LG화학과 배터리 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으로 회사를 분할시킨 상황인데요. 이 과정에서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의 차이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다음번에 따로 다뤄보겠습니다. 회사를 쪼개놓고 나면 꼭 상장이 아니더라도 사모펀드들이 관심 가질 만한 좋은 매물이 되기도 합니다. 사모펀드들은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싸들고 어떤 회사를 사들일지 고민하고 있는데 기업 차원에서 알아서 매물인 사업부들을 잘 쪼개서 포장해주면 인수를 검토하기 쉬워지겠죠. 대기업을 통째로 인수할 수는 없어도 알짜 사업부를 인수하는 데는 다들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대기업들이 쪼개지고 매각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변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세상에서 효율적인 기업 운영에 대한 기대감이 금융시장에도 보편화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효율적인 금융경제 살코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